안녕하세요. 네, 반포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영호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설명에는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면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는 이 실수를 조금 줄이거나 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 소개는 고대 수학과 나와서 학원 여러 군데에서 계속 졸업하면서부터 항상 학원 열심히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설명회 같은 소식 제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은 저희 학원 밴드가 있는데 밴드에 가입해 주시면 가장 빠르게 공지사항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바로 설명할 목차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도대체 실수를 왜 하는지 이유를 찾아야지,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실수를 하는지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실수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이 두 번째의 원인과 또 저희 학원에선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같이 시스템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실수를 왜 하는 걸까? 이런 문제, 이런 말들 정말 많이 저도 듣거든요. 어머님들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험 보고 와서 다 아는 문제인데 실수했어요. 또는 시간이 정말 부족했어요. 뭔가 다 풀리는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부족했다. 또는 뭔가 나도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하게 안 풀렸다. 이런 얘기들 정말 꼭 많이 학생들이 하는 핑계들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에 좀 알아보기 위해서 실수라는 거의 뜻부터 좀 알아보기로 하죠. 실수라는 거는 조심하지 아니하여 잘못하다.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것을 우린 실수라고 합니다. 가장 어머님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실수가 첫 번째, 긴장해서. 평소에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시험이라서 뭔가 긴장감이 더 있었다. 두 번째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세 번째는 너무 뻔하거나 너무 다 아는 것 같거나 또는 방심을 그냥 한 것 같다. 이 세 가지 이유로 대부분 많이 실수의 원인들을 찾으세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은 좀 풀어줄 수 있나, 해결해 줄 수 있나라는 걸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쓰죠. 되게 대표적으로 우황청심원을 막 먹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시간을 재면서 너무 많이 되게 체크를 해야 되나? 시간을 재면서도 되게 많이 풀고, 방심을 되게 한다 그래서 긴장감을 되게 더 많이 주려고도 하고 그러죠. 근데 제가 정말 오랜 기간 학생들을 가르쳐 오면서 실수의 원인은 사실 이것보다는 그냥 실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실력이 부족한 이유가 정말 90%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실력이 부족하다, 계산 실수를 포함하여 이렇게 말하면 실수도 실력이다 라는 말 너무 뻔히 많이 들어보셔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계산 실수로 일어나면 계산 실력이 부족한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학생들이 단순한 계산 실수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더하기 틀리거나 곱하기 틀리거나 아니면 식 분배하면서 틀리거나 어이없게 분수 계산인데 통분할 때 틀리거나 실수도 실력이니까 계산 실수를 했으니까 계산 실력이 부족하다 라고 해서 계산 문제를 정말 열심히 시키시는 분들도 많아요. 연산 연습도 따로 시키고. 이게 되게 양날의 검처럼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산을 많이 실수한다고 연산 실력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정말 몇몇 학생들에서 연산이 너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연산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냥 시간 갖고 네가 천천히 생각해봐 그러면 더하기 틀리는 중학생, 고등학생 거의 없어요, 사실. 통분도 그렇고. 근데 이게 내가 문제 계산 과정에서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계산의 실력도 있다, 실수도 실력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단원의 이해도가 너무 부족해서 계산 실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 해당 단원의 이해도가 부족해요. 그러면은 한번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죠. 내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공부가 뭔가 내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다 안 된 것 같아. 그러면은 자신감이 떨어지죠, 먼저. 시험 보기 싫은데 잘 못 볼 것 같은데. 시험 보기도 전에 이번 시험 벌써 망했는데. 당연히 내가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로 보니까 긴장감이 훨씬 더 올라가죠. 뭔가 이 시험을 보기 전까지, 채점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못 볼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진짜 시험날 끝나고 채점하면 못 본 학생이 돼버리니까 계속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게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다음에 너무 어려우니까 당연하게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자신감 없거나 긴장하거나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 그냥 이 자체가 아니라 이해도를 훨씬 더 늘려서 훨씬 더 잘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필요합니다. 이해도가 충분하면 자신감이 되게 올라가고 당연하겠지만 긴장을 안 하게 되고 문제 풀 때 시간이 되게 남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자신감이 상승했다, 자신감이 좀 떨어졌다에 되게 단적으로 학생에게 물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선생님 저 시험 되게 빨리 보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 학생들이 정말 있어요. 한 시험이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선생님 저 지금 그냥 당장 시험 봐도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이 자신감이 정말 되게 올라온 학생들이거든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정말 실제로 결과가 되게 좋게 연결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되게 시험 때가 다가올수록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되게 안타깝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우린 자신감을 좀 더 잘 심어주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이 단원을 잘 알고 있다라는 이해도를 되게 많이 올려야 됩니다. 실력을 키우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의 최선이다. 제가 이게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 계산 실수를 많이 한다. 계산 연습 정말 많이 시키시려고 하고 시간이 부족하다. 이 시간을 체크하면서 풀리려고 되게 연습 많이 하시고 너무 긴장감이 없다. 그래서 막 긴장하게 하고 막 실전처럼 막 다른 연습을 1차적인 연습을 하려고도 너무 하시는데 정말 너무 뻔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외면하던 거예요. 실력이 부족해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원래는 없애는 해결책은 제가 말했듯이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실력을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러면 알려드려야 되겠죠. 항상 저희 학원도 그렇고 저도 제일 많이 강조를 하는 게 손으로 직접 풀어야지만 아는 것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인강 되게 요즘 너무 잘 되어 있죠. 근데 인강은 눈으로 되게 보는 공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인강을 봤을 때 끝까지 완강하는 학생들이 10% 정도밖에 되지도 않는다 그래요.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냥 귀로 듣고 앞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 푸는 거 그냥 보기만 하고 이건 절대 공부가 아니고 내 손으로 직접 풀어야 되는 게 일단 1차 목표예요. 특히 수학이라는 과목은 더더욱 그렇죠. 수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왠지 다 아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당장 듣고 1분 뒤에 문제만 풀어봐도 안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직접 정말 손으로 풀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풀이를 말로 설명을 하는 게 정말 가장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를 손으로 풀 때도 뭔가 약간 학생들이 감으로 푸는 경우도 정말 되게 많거든요. 특히 요즘 2학년 2학기,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도형 파트,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같은 경우도 뭐 도형의 방정식이나 함수 쪽 나오면 약간 감으로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경우의 수도 그렇고요. 근데 이거를 말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말이 되게 꼬여요, 학생들이. 그래도 학생들한테 숙제를 검사를 하면서 뭔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 학생 이거 틀려야 되는데 맞췄네? 라고 하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었어? 그러면 되게 저 예상 외로 정말 잘 대답하는 학생도 있고 버벅거리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이러다가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특히 그냥 왠지 이럴 것 같아서 이렇게 풀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아요. 특히 뭐 2학년, 중학교 2학년 도형은 이거 뭐 딱 봐도 평행이에요. 뭐 딱 봐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뭐 고등학교 수학하에서 경우의 수 같은 경우도 이거 그냥 더해야 되는 거 무조건 그럴 것 같아서 더했는데요. 곱해야 될 것 같아서 곱했는데요. 근데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근거를 찾다 보면 그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되는지는 뒤에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너무 원론적인, 너무 근본적인 이유만 하신 것 같아서 좀 실망하실 것 같아서 정말 우리 아이는 정말 실력은 정말 충분한데 자꾸 실수를 한다라는 학생 어머님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실력은 정말 충분하고 나는 그 90%가 아닌 10%에 속해서 정말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을 추가로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평소에 실수하지 않는다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험 때만 실수하는 학생들 절대 없어요. 평소에도 실수를 계속 해왔던 게 그게 시험 때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학생들이 평소에는 그냥 이거 시험 아니니까 대충 공부해도 돼.
시험 아니니까 대충 풀어도 돼. 시험 아니니까 뭐 내가 실수해도 전혀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더하기를 틀렸을 때 선생님 저 더하기 실수했어요. 뭐 이 문제 있게 아니라 저 더하기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되게 인지를 꼭 많이 하라고 합니다. 평소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내가 평소에도 시험처럼 한 문제 한 문제 최선을 다해서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정말 필요해요.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이것도 너무 뻔한데 이걸 안 지켜서 틀리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를 잘 읽으면서 문제에서 뻔히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특히 지금 이제 도형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도형에서 그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도형에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문제에서는 주고 문제 그림엔 이등변 삼각형 표시가 없으면 학생들은 그림만 보고 도대체 뭐지?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문제를 꼼꼼하게 정말 잘 읽어야 되는 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답을 열심히 진짜 계산을 다 했어요. 다 계산을 하고 만약에 3번이 나왔으면 3번 체크하기 전에 그 문제 발문의 맨 마지막 부분만 한 번만 다시 읽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게 이게 맞나?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X가 맞나? 대부분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 문제에서 구해야 하는 걸 미지수로 놓는 경우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끔 문제에서 그렇게 구했는데 뭐 EX 값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 두 개의 값을 더한 걸 물어보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계산이 앞에 되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학생이 정말 풀었어 이러면서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뭔가 들떠 있구나, 내가 되게 잘 된 것 같아서 흥분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답 적기 전에 마지막에 그냥 딱 한 번만 보는 거예요. X를 구하시오가 맞나? 뭐 A, B의 길이를 구하시오가 맞나? 요거 한 번만 봐도 정말 문제 실수 되게 생각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 때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평소에도 이렇게 하는 습관을 계속 들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학교 학생들은 생각보다 난이도가 쉬우니까 검사나 하고 검토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중학교 때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마인드가 빨리 풀고 검사내야지예요.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빨리 다 풀고 난 검사내서 틀린 걸 찾아내겠어.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 절대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목표 점수가 뭐 50점이다 가 아닌 이상 시간은 절대 남을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를 다 보는 거 또는 킬러 문제라고 생각하는 한 두세 문제를 빼더라도 고등학교 시험에서 검사할 시간이 남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충 풀고 일단 빨리 다 풀고 다시 꼼꼼하게 봐야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꼼꼼하게 한 번하게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는 마인드를 장착해야 돼요. 이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갔을 때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거예요. 분명히 중학교 때는 내가 한 번 다 풀고 검사할 시간도 있었는데 고등학교는 겨우 다 풀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인데 검사해야 될 시간이 없으니까 뭔가 시간이 부족한 것처럼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한 번에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꼭 필요하고요. 다음에 문제 번호 순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웬만한 난이도의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순으로 문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끔 그렇지 않은 시험도 되게 많거든요. 앞쪽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단원순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선생님들이 앞장에서 첫 장, 두 번째 장에서 난이도를 확 올려서 막 역배열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학생들은 이때부터 막 멘탈이 되게 털리게 되죠. 4번인데 벌써부터 내가 모르나? 아직도 문제는 16개나 남았는데 이러면서부터 엄청 긴장이 훨씬 더 증가되면서 더 망하는데 그냥 내가 문제를 보고 이 문제 잘 모르겠으면 아는 것부터 푸는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앞번호라고 내가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뒤에 훨씬 쉬운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못 보고 그냥 체크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험국 요령권 내가 아는 거 위주로 먼저 쭉 다 풀고 그 다음에 일단 넘겼던 거 다시 돌아와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검산이란 얘기랑 다르죠. 검사는 일단 다 풀고 다시 다 본다는데 내가 모르는 건 일단 패스하고 아는 거 위주로 다 처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남는 시간에 패스한 것들을 다시 보겠다라는 마인드를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실수가 정말 실력은 충분한데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면 이런 과정들을 꼭 하면은 정말 많이 고쳐진다. 제가 실수를 고치는 게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나마 되게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되게 또 뻔한 얘기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저는 학생이랑들이랑 이제 수업할 때 바르게 앉아서 문제 공부해라 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 이렇게 어머님이 가만히 보시면 집에서 엎드려서 공부하거나 막 턱 괴고 공부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상관이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삐딱하게 앉아서 풀면은 계산도 정말 많이 틀립니다. 정말 바르게 앉아서 풀면은 마인드부터가 정말 달라져서 바르게 앉아서 허리 딱 세우고 문제를 풀면 그 공부 습관도 훨씬 더 많이 나아져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도 저도 이제 수업하면서 바르게 앉아야지, 똑바로 앉아야지, 허리 세우고 앉아야지, 턱 괴지 말아야지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그게 다 마인드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정말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좀 대처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력을 키우려면 수학을 일단 잘해야 되겠죠.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개념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하죠. 이 말 처음 들어보신 분은 정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수학은 정말 개념이 중요하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보면 도대체 수학의 개념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 부분은 대답을 하실 분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도대체 개념이 뭘까요? 공식이 개념일까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라는 건 우리가 논리의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아, 이 과정의 논리가 왜 생겼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서 다음 과정으로 이어지는지 이게 논리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학의 개념이라고 보고요. 하나 이제 예시를 쭉 가지고 왔는데 이건 중학교 1학년 1학기 단원들이에요. 이건 중학교 2학년, 이건 중학교 3학년, 여기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되게 비슷한 단원들이 정말 되게 많습니다. 중학교 때 일단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올라가서 똑같이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또 있고요. 3학년 때 올라가서 방정식 단원이 또 있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방정식 단원이 또 있죠. 이 방정식이라는 게 분명히 다 같은 건데 이 논리의 흐름을 이어나가야 돼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방정식과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방정식이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이걸 다 개별적으로 생각해요. 그건 그거, 이건 이거. 중학교 때 1학년 배웠던 그 개념을 그대로 끌고 와서 2학년 때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1학년 건 그대로 두고 2학년 건 새로 배우려고 하죠. 2학년 때 배워놓고도 3학년 때 방정식이 또 나오는데 2학년 때 배운 건 가정하고 거기서 이만큼 더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다시 또 3학년 거에서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죠. 이런 논리의 흐름이 정말 되게 중요합니다. 방정식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함수도 그렇죠. 항상 함수라는 건 방정식 다음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수학 개념 논리 흐름상. 함수 1학년 때도 그래프와 비례해서 함수의 개념을 처음 배우고 그 다음에 용어로 함수라고 쓰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 올라가서 방정식 다음에 2차 함수라는 거 또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방정식 다음에 여기 함수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때 함수라는 단원이 또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함수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사실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함수의 개념에서 제가 X값, Y값이라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을 이해를 시켜줄 때 처음 막 강사할 때는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이 순서쌍이라는 거 이해 못하는 걸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왜 이걸 모르지? 왜 이거를 도대체 잘 모를까? 이거 분명히 1학년 때 했는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 때 하고 왔을 텐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막 경험이 되게 쌓이고 나면 학생들이 그건 다 까먹고 학년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에서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단원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그 앞 단원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고 저는 실제로도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만약에 이 방정식이 나온다. 그럼 2차 방정식 하기 전에 방정식이 뭔지부터 다시 물어봐요. 방정식은 뭐야? 방정식의 뜻이 뭐야? 학생들은 대부분 ax 플러스 b는 0이 방정식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그건 방정식의 뜻이 아니죠. 방정식의 뜻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등호가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 안 하기도 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 식의 형태가 1차식이면 1차 방정식 2차식이면 2차 방정식 뭐 로그식이면 로그 방정식인데 그냥 무조건 내가 배운 건 1차 방정식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앞에서 방정식,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방정식의 뜻은 이거였고 그거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1차 방정식이라는 걸 했고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이라는 걸 우리가 같이 하니까 그럼 여기서는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배우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중학교 2차 방정식도 그대로 있고 고등학교 2차 방정식도 그대로 있는데 왜 똑같은 걸 또 배우냐? 중학교 때 2차 방정식은 해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숫자 체계 개념에서 실수까지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는 경우에 2차 방정식만 배워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라는 걸 배워서 해가 없는 경우가 없이 실근 또는 허근으로 처리를 하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생뚱맞게 왜 이걸 또 배워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이런 개념이 더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시 배운다. 또는 이걸 이렇게 확정해서 우리가 하려고 한다라는 이 논리의 흐름을 꼭 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의 흐름이라는 건 이 단원의 내용은 도대체 왜 배우는 걸까? 다음에 이 배운 내용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쓰고 있겠구나.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게 정말 되게 필요합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그 단원에 대한 개념만 보거나 책 한 줄, 책 한 페이지를 읽는다고 절대 이런 논리의 흐름이 생기지가 않아요. 앞단원, 뒷단원, 앞으로 어떻게 연결될지를 꼭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단원에서 배운 게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구나. 이게 제가 생각하는 논리의 흐름이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수학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논리의 흐름을 가르치려면은 사실 그냥 학생 스스로 하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 단원 하나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앞단원 생각하고 다음에 어떻게 활용될지도 어려우고 가르치는 사람의 수학 이해도가 정말 높아야 됩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제가 말할 때 되게 저야 경력이 좀 되니까 되게 쉽게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논리의 흐름을 쭉 이어서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그 선생님들의 실력이 부족해서 또 물론 선생님들마다 있겠지만 그 이유보다는 보통은 학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그다음에 중등학원 선생님, 고등학원 선생님이 나눠져 있어요. 대부분 학원이 정말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학원 운영하다 보면 그렇기도 하고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 세 개를 모두 다 수업 준비를 하는 거랑 사실 내가 하나만 딱 맡아서 하는 거랑 훨씬 더 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선생님은 물론 그 학년에 대한 눈높이는 좀 더 잘 맞춰줄 수는 있으나 그 다음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를 조금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중학교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학생들만 정말 오래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이게 정말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좀 넘어서 수능에서 고등수학이 이렇게 활용되는데 그러려면 중학교 이걸 정말 잘 해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반대로 고등수학만 되게 가르친 선생님들은 제가 처음 강사할 때 그랬던 것처럼 학생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거 중학교 때 했는데 얘네 왜 모르지? 그래서 중등수학, 초등수학 때 어떤 수준까지 배우고 오는지를 이해를 되게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답답한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최상위권, 상위권 같은 경우에 당연히 잘 하고 오니까 되게 잘 맞을 수는 있으나 그 이외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만 가르치던 선생님들 뭔가 연결성이 되게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보단 초등수학부터 고등까지 모두 다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연결성도 그렇고 훨씬 더 논리적 흐름에서 배우기 정말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정말 실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손으로 정리하면서 이해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수학도 필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수학을 필기를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암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 스스로 적어보는 것은 숙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차이예요? 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개념서가 있으면 그 개념서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베껴서 적으면은 사실 그건 암기고 이해가 전혀 되지 않고 그냥 글을 외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개념서를 읽고 내가 이해한 언어로 바꿔서 적어보는 것은 이해하고 숙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실수라는 명사의 뜻,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뜻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문장 그대로 생각하시는 분 없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실수, 내가 말로 잘 표현할 수 있죠. 그 말을 적어볼 수 있죠. 사람마다 다 똑같이 이해는 하나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똑같은 표현으로 다 외워라 라고 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잘 기억되는 단어와 내가 잘 기억되는 문장을 써가지고 내가 적어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당연히 학생들이 적으니까 잘못 적는 경우도 되게 많겠죠. 그래서 학생 스스로 적고 정리한 것을 전문가가 한번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수업할 때도 학생들이 개념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주고
제 설명해 준 것과 개념서를 같이 읽고 머리로 이해한 다음에 혹시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가져와서 물어보라 그러고, 이해가 되면 한번 적고 가져오라 라고 하거든요. 적고 가져온 걸 제가 이제 피드백을 당연히 해줍니다. 이 부분 잘못됐다. 이 부분은 뭔가 잘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쓸데없는 건데 너무 많이 하려고 너무 욕심을 부렸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빠졌다. 이런 부분들을 꼭 피드백을 꼭 해주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바른 방향으로 이해를 좀 맞춰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로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가 잘 되었으면 말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전문가는 되게 딱 들으면 알거든요. 얘가 이해가 안 된 상태로 외웠구나. 특히 글로만 적은 것만 봐도 아는데 말로 설명하면 훨씬 더 잘 깨달아요. 말로 들으면 얘가 근거 없이 외웠구나. 근거를 가지고 했구나. 학생들이 그냥 대부분 문제 설명해봐. 이거 왜 이렇게 풀었나? 만약에 문제의 설명을 갖다 물어보면 아무 이유 없이 2대1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당연히 외운 거죠. 2대1이 맞기는 하나. 왜 2대1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죠. 대답을 했다는 얘기는 그걸 되게 잘 이해를 한 건데 내가 말로 표현하는 설명 능력이 부족하면 그걸 채워줘야 되는 거고, 대답을 못하면은 이거는 왜 2대1이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그거를 먼저 알려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말로 꼭 설명을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해도를 되게 끊임없이 항상 체크를 꼭 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손으로 적어보고, 그 다음에 말로도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초등부터 고등까지 큰 흐름을 갖고 큰 호흡으로 되게 열심히 하나하나 잘 논리적 흐름을 따라갈 수 있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 실력이 정말 일취월장하고 많이 늘어난다라고 꼭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도 이렇게 학생들을 꼭 가르치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원 시스템 자체는 이제 개별 맞춤인데, 개별 맞춤의 장점 같은 경우도 있고 단점도 되게 많이 아실 텐데 간단한 예시론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미로가 있습니다. 미로를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 다 눈으로 잘 푸실 거예요.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눈에 잘 보이시죠? 똑같은 미로입니다. 눈으로 한번 풀어보실래요? 안 풀리죠? 그러면 대부분은 지금 마음속으로 이걸 어떻게 눈으로 해? 이걸 어떻게 풀어?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 생각하는 3번 그냥 모르겠어요 예요. 그냥 문제 보자마자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탈출은 이렇게 탈출을 하면 되는데, 사실 처음부터 누가 이렇게 길 한 번도 안 헤매고 잘 탈출을 합니까? 제가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그려본 건데, 저도 이렇게 하다가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 갔어요. 이렇게 가다 뭔가 느낌이 쎄하고 아닌 것 같다. 여기 다 막혔으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쭉 가다가 또 잘못 갔다가 여기도 뭔가 아닌 것 같다.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의 시행착오를 겪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이런 미론만 봐왔으니까. 눈으로만 잘 풀렸거든요. 쉬운 것만 하거나. 특히 중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 눈으로만 되고 되게 간단하게 식 안 써도 해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으니까. 근데 고등 수학 중학교 3학년 심화부터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냥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되게 중요한 건 이렇게 헤매는 포인트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채 3번 모르겠어요 라고 가져오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되게 열심히 연습한 학생들은 선생님 저 3번 여기까지는 풀리는데 그 다음에 더 잘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물리는 거죠. 이게 만약에 수학 하나의 문제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선생님 저 여기까지는 왔는데 뭔가 여기서 아닌 건 알겠거든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게 정말 베스트고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이런 식이 되도록 항상 유도를 하고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학생 문제를 풀어줄 때 숙제 검사하면서 그냥 별표 쳐져 있는 거 되게 좀 많이 혼내고 절대 안 알려주거든요.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 정말 모르겠으면 그 문제를 똑같이 옮겨 적기라도 한번 해봐. 그 정도 노력을 가져와야지 전 되게 풀어줍니다. 그게 아니면 아까 같은 그냥 문제 딱 보자마자 복잡해? 난 몰라. 별표. 복잡해? 몰라. 난 별표. 이게 너무 많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실력도 길러질 거 하나도 없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처음부터 헤매고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선을 그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식 한 줄 쓰려고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개별 맞춤 시스템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의 실력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잘 채워준다. 학생은 여기서 막혔으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줘야겠구나. 얘는 여기서 막혔으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요즘 클리닉 수업도 되게 많죠. 제가 생각하는 클리닉 수업하고 개별 맞춤 수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업하고 그냥 조교들이 하는 클리닉 수업하고 가장 큰 차이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냐 없냐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틀린 거 오답 봐주고 그냥 그거를 다 개별 질문 받아주고 이게 클리닉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개별 맞춤 수업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하고 그래서 이번 달엔 뭘 할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의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게 저는 개별 맞춤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클리닉과는 되게 다르죠. 모든 학습을 개별적으로 그냥 다 접근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보완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지 진도가 된다. 지금 난이도는 이 정도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속도가 지금 빠르다 늦다. 앞으로 시험 때까지 얼마가 남았는데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기대하겠다. 이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하는 게 개별 맞춤 수업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개별 질문을 받아주는 게 개별 맞춤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그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학원 수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실력이 되게 부족하거나 한지 좀 궁금하실 것도 같아서 실력이 되게 궁금하시면 저희 학원에 입학 테스트 컨설팅 예약을 하시면은 해당 과정의 한 과정들의 전범위 시험을 볼 거고,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제가 직접 학생들하고 상담하고 이제 어머님하고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1시간 정도 걸리고요. 테스트 비용은 무료고 이제 학원으로 전화 연락 주셔서 테스트 예약 잡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회 때 정말 되게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은 좀 혼내기도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한다라고 보이면은 항상 응원하고 칭찬 많이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되게 부탁드려요. 저도 이제 학원에서 정말 학생들 칭찬하려고 눈을 씻고 되게 열심히 찾거든요. 칭찬할 거리 하나라도 좀 찾아보려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준이 높아요. 이 정도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못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계속 다그치면 그 학생들은 절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해온 부분에 대한 칭찬을 되게 열심히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집에 가서 저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머님, 아버님한테 혼나면 이 부분이 제가 되게 열심히 잘 쌓아놨던 게 무너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잔소리 하거나 하는 거는 학원으로 좀 다 토스해 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머님, 아버님도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이 뭐 엄마, 아빠가 얘기한다 그래서 듣나요? 잘 안 듣지. 다 잔소리로 듣지. 근데 똑같은 얘기를 선생님이 하면 듣거든요. 그러니까 좀 잔소리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학원에 따로 연락하셔서 이런 잔소리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엄마 아빠랑 그 학생이랑 관계도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선생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학생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거든요.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구나까지 하면서. 그래서 꼭 응원하고 칭찬으로 많이 학생들을 대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회 영상 봐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